자, 두 번째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투자론 파트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이제 공인중개사는 투자론을 강의하는데 대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강의하는 투자론 파트예요, 그죠?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이 차지 자체 그래서 접하기가 좀 어렵고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제가 강의를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머릿속에 임대 사업을 한다 생각을 하면서 자꾸 따라오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페이지 다시 392페이지로 가셔서 좀 힘드시지만 제가 페이지를 다 적어드리겠습니다. 392페이지 가셔서 자, 순서가 있어요. 이제 뭘 배울 거냐면요. 이 임대사업의 수익률이 나와야 돼요. 그죠? 요새 은행이자가 굉장히 낮죠. 그죠? 그럼 이제 임대사업을 하면 수익률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본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임대사업을 하려고 건물을 하나 알아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라는 건물을 실질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투자라는 것은 투자한 후에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분석을 하는 거예요. 전에 내가 이거를 투자를 할지 말지를 분석합니다. 투자의 판단의 분석이죠. 그죠? 투자를 하게 되면 채택을 할 것이고 투자를 안 하게 되면 기각을 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수익률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밑에 첫 번째 그 박스에 보시면 왜 기대 수익률이라는 자체가 순수익에다가 투자액을 나눴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순수익. 그래서 내가 1억을 투자했다. 분모에 대한 분자, 투자액에 대한 순수익이거든요. 그럼 투자액에 대해서 순수익을 갖고 따지는데 장래는 예상되는 순수익입니다. 기대되는 거죠. 기대 수익률을 따져요. 그죠? 그래서 기대를 따져서 이 자체가 20%가 나온대요. 2천만 원이. 그래서 1억에서 2천만 원에 대한 20%가 나온다고 봅니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이거는 실제요 예상을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투자를 했나요? 투자하기 전인가요? 전이에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20%가 나온다고 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러냐면요. 자, 우리가 다른 대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대안이라는 것은 내가 투자하려는 대안이 아니라 다른 여러 대안이 있어요. 여러 대안. 자, 무슨 말이냐? 자, 내가 투자하려는 가라는 부동산이 아니라 뭐 이게 다른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채권이나 주식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얘가 이걸 투자하려면 이게 많이 나와야 되지. 다른 게 나오면 흔들립니다. 그죠? 그럼 다른 대안들은 어떤 수익이냐면 최소한 보장돼야 될 요구 수익률을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만약 얘가 10%밖에 안 나온다. 그럼 당연히 선택을 안 하고 얘를 선택하겠죠. 그런가요? 그죠? 근데 봐보세요. 얘가 30%가 나와요. 그럼 얘를 투자하겠습니까? 마음이 흔들리죠. 그죠? 기각한단 말이에요. 투자 안 해요. 절대. 그죠? 다른 걸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같을 때도 투자라는 건 뭐냐면 20%도 투자한다는 건 뭐냐면 최소한 20%는 받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투자의 판단은 항상 같을 때도 투자의 판단을 해버려요. 그죠? 그래서 이제 내가 요 기대 수익률은 내 자체가 투자하려는 수익률이에요. 기대 수익률. 이게 기대 수익률이 예상 수익률이 되고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어때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다른 대안들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다른 대안을 봤을 때 요구 수익률을 가져와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걸 선택할 때 그냥입니까? 비교해야 됩니까? 비교한 대상이 요구 수익률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구라는 것은 예상이 아니라 최소한 보장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기대가 커야지만 저걸 선택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전적이고 근데 제가 이제 15년 동안 강의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내부와 외부를 설명하는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요 실내는 외부예요, 내부예요. 내부고 바깥에는요. 외부죠, 그죠? 그러니까 내부 외부가 어려울 텐데 내가 이 투자를 한다는 자체가 내부예요. 내부라는 건 뭐냐? 내가 투자하려는 그 자체의 투자 수익률을 내부 수익률이라고 그래요. 그죠? 근데 얘가 좀 재밌게 풀려고 자, 여기다 창문을 하고 이제 고개를 들었더니 다른 대안들이 보여요. 그죠? 그럼 다른 대안들은 내부입니까? 외부입니까? 외부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접할 때 이게 가장 좀 어려워요. 기대 수익률이 내부고 요구 수익률이 외부라는 거. 이게 여러분이 지금 굉장히 힘든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나중에 할인 형우 수지 분석법에 내부 수익률이라는 게 나와요. 곧 기대 수익률을 얘기하거든요. 그죠? 그럼 여러분 생각하실 때 그럼 외부가 많아야 돼요? 내부, 내게 많아야 돼요. 내게.
그죠? 그래서 그냥 이건 야매로 따라보세요. 내부는 내 거. 내가 투자하려는 대안이에요. 그냥, 그죠? 외부는 남의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게 더 커야지만 투자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암기 방식이 저는 되는데 이게 내부와 외부를 집에 가면 바꿔서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내기하자 그럽니다. 내기. 그래서 제가 이제 왜 내기하자 그러냐면 학교론 점수를 여러분과 저랑 이제 나중에 모의고사를 보면 누가 점수 많이 내기하자는 것은 제가 여러분한테 무슨 뭐 내기해서 뭘 얻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점수를 좀 올려주기 위한 거예요. 그죠?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학교론 점수 누가 많이 나오는지 저랑 내기하실래요? 그러면 어머 갑자기 교수님 내기는 왜요 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왜요? 그죠? 그러면 야 내기하자는 사람이 자신감이 없어요? 자신감이 있어요? 있죠. 그죠? 그러면 내기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내부가 더 기대가 커야지만 투자한다는 게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돼요. 작년에도 나왔어요. 기대가 요거보다 커야지만 투자한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좀 더 간다면 학교론에서는 요거가 나오면 요건 항상 작아야 돼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판단이 두 가지예요.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을 때 저 대안을 기각합니까? 저 대안을 선택을 합니까? 선택을 하죠. 그죠? 채택해요. 근데 나는 얘가 20%인데 다른 게 30% 나오면 마음이 흔들리죠. 선택합니까? 기각합니까? 기각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기대 수익률보다 요구 수익률이 크다. 그러면 선택합니까? 기각합니까? 기각한다는 얘기예요. 이 두 가지가 시험 문제 이제 나와요. 이게 제일 자주 출제가 돼요. 그죠? 그럼 요걸 이제 봤을 때 아까 저랑 내기 하실래요? 외우죠. 그죠? 그죠? 그럼 내기가 크겠죠. 그죠? 이렇게 암기를 하셔야 되고. 근데 또 하나 수익률이 있는데 이따 기출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실현이라는 게 있어요. 실현. 실현은 뭐냐면 투자한 후입니다. 그죠? 그래서 1년 후에 1년이 돼봐야 아는 수익률이에요. 1년 후. 실현 수익률이라고 그래요. 그죠? 실현 수익률. 그럼 이따 여러분들 기출 문제를 풀 텐데 실현을 거꾸로 하면 뭐라고 돼야 돼요? 현실이죠. 그죠? 현실이라고 나올 거예요. 현실이고 현실은 실제란 얘기죠. 실제 수익률이고 사후적이고 우리가 1년 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연 20%, 25%는 1년 후가 돼야 알 수 있는 거는 지금 알 수 있지 없다는 거예요. 그럼 투자의 의사결정이라는 건 그 전에 하는 거거든요. 그럼 얘는 의사결정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그럼 자, 일단 기출문제 일단 풀 건데요. 자, 보세요. 예상이 나오면 기대 찍으세요. 이따가 최소한 나오면 요구 수익률 찍고요. 그 다음에 투자가 이루어지는 1년 후 나오고 현실 나오면 실현 수익률 찍습니다. 그죠? 그럼 일단 연습을 하고 오른쪽 문제를 풀겠는데 넘겨볼게요. 자, 페이지 갑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그 동그라미 기대 수익률 1번에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있죠. 투자로부터 예상에 동그라미 주세요. 예상 수익, 예상이 나오면 무조건 기대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기대 수익률은 밑에 사전적 수익률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렇게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박스를 보시면은 박스 위에 보시면 투자 기간, 다기간, 여러 기간 동안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는 내부 수익률을 적용한다는 이 내부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이에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할게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밑에 박스 보시면 저랑 내기 하실래요? 그럼 왜요를 하셔야죠. 그죠? 요구가 커야 돼요. 기대가 커야 돼요. 기대가 커야 되죠. 그 다음에 실현 수익률 한번 가볼게요. 실현 수익률은 실제 수익률로서 사후적 수익률이라고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투자가 이루어진 전입니까? 후입니까? 후. 현실적이라는 게 있죠. 실현을 거꾸로 해보세요. 현실이죠. 그죠? 요거 달성된다 나왔다. 근데 얘는 미쳤죠. 봐요. 부동산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을 할 때 고려하는 겁니까? 고려하는 게 아닙니까? 아니죠. 투자 성과를 측정하는 수익률인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러면 자, 그거 여러분들이 잠깐만 보시게 되면 좀 페이지가 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352로 가시면 요구 수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요구 수익률. 그 요구 수익률은 자, 거기 보시면 두 번째 보시면 최소한 필수 수익률이라는 게 있나요? 자, 아까 최소한 나오면 제가 요구 수익률 찍으라 그랬죠. 그죠?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파란 색깔 보시면 자본의 기회비용이라는 얘기가 있죠. 그죠? 자, 기회비용이라는 얘기 들어오셨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20%인데 얘가 10%면 10%를
선택한가요? 포기한가요? 포기한 비용이 기회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은 기회비용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4분의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은 자 바로 여러분들이 아까 그 문제 파트 가볼게요. 393으로 한번 가보세요. 393으로 가시면 자 박스 있죠, 박스. 그 기출문제 14에 박스 있나요? 찾았습니까? 393페이지 찾았나요? 갈게요. 자, 기억 갑니다. 자, 부동산 투자에 기대할 수, 기대 동그라미 쳐보세요. 기대라는 게 나와 있잖아요. 특히 예상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 무슨 수익률을 제가 찍으라 그랬어요. 기대 수익률. 그 다음 니은에 보시면 두 번째 최소한의 수익률이라는 게 있나요? 무슨 수익률이죠? 요거 수익률이고. 디귿번에 보시면 투자가 이루어진 한 후라는 게 있죠. 실현을 거꾸로 해보세요. 그럼 현실은 실현 수익률이 되죠. 이 기출문제 별표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출이 가장 여러분한테 이 세 가지의 수익률을 찾아낼 수 있는 기초적인 실력입니다. 이걸 먼저 여기 깔고 가셔야 돼요. 깔고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 번만 저랑 따라서 해보세요. 저랑 내기 하실래요? 그럼 여러분은 그냥이에요. 왜요라고 하셔야 돼요. 자 갈게요. 잠깐만 눈도장을 찍습니다. 372페이지 갑니다. 372페이지 가시면 제가 왜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머릿속에 숙지를 시키냐면 거기 372페이지 중간에 박스에 채택 여부라는 게 있을 겁니다. 찾았습니까? 자 어떻게 돼요? 내부가 요구보다 커야지만 투자 채택한다고 나와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암기하라는 거예요. 그죠? 자 다시요. 저랑 내기 하실래요? 왜요? 내부가 기대 수익률이에요. 건한테 투자하고 자금을 투자하지 않는다. 이해하셨죠? 그죠?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일단 아까 기출에 기대와 요구와 실현 수익률을 찾는 그 문제를 가져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대가 내부라는 뜻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은 아까 393페이지 가셔서 균형 시장을 전제로 한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의 관계라는 게 있죠. 별표를 하나 쳐놓으세요. 별표를. 자, 이건 먼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어렵다는 얘기를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죠? 왜냐하면은 아까는 내기하실래 왜요라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가 가셨고 판별할 수 있는데, 자, 요건 자체는 뭐냐면 양가로 1번 천천히 가볼게요. 기대 수익이 보다 큰 경우라는 게 있죠, 그죠? 그러면 자, 나중에 이제 제가 다음 기출 문제 냈는데, 자 이렇게 합니다. 기대 수익률이 자 똥을 지금 요게 양가로 1번이죠.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보다 크면은 저 대안을 기각하시겠어요? 선택을 하시겠어요? 선택하시죠, 그죠? 그러면 투자 수요가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게 돼요.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보시잖아요.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보통 분들은 다 올라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근데 보세요. 지금 기대라는 것은 여러분들 실제입니까? 예상을 하는 겁니까? 투자를 했습니까? 투자하기 전입니까? 전이에요. 그 다음에 수요라는 것은 산수예요. 사려고 하는 수요예요. 그죠? 샀어요? 아직 안 샀어요. 안 샀어서 가격만 올라갔다는 것은 사지 않은 상태에서 이 가격만 부추겨서 올린 겁니다. 이걸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죠? 그럼 자, 일로 와보세요. 카메라도 따라오십니다. 그럼 내가 1억이 아니라 이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투자액이라는 것은 투자 비용이라는 얘기도 되고 부동산 가격이라는 얘기도 되거든요. 그죠? 자, 갈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 투자했나요? 아직 투자를 안 했나요? 안 한 상태에서 살려는 사람만 들이대니까 그냥입니까? 이 가격이 올라갑니까? 올라가요. 그럼 내가 1억이 있는 게 아니라 2억이 있어야 투자를 합니다. 그 뜻은 뭐냐면 나한테 2억이 더 필요한 거죠. 그러면 수익 대비 내 수익률은 오히려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럼 기대 수익률은 오히려 상승할까요? 기대 수익률이 하락할까요? 하락해요. 요게 시험 문제입니다. 요게 그러면서 계속 하락한 게 아니라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하고 같아져요.
그래서 이건 우리 장기 균형을 이룬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그럼 자 이제 우리 또 컨닝 하실까봐 이걸 지웁니다. 왜 반대로 얘기할까봐, 그죠? 그럼 가볼게요. 자 만약에 기대 수익률보다 요구 수익률이 더 크다. 그럼 저걸 선택하겠어요? 당연히 기각하겠어요. 기각해요. 안 사요. 그죠? 그러면 투자 수요가 줄면서 가격은 하락된다는 거죠. 그죠? 그럼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될까요? 하락할까요? 상승할까요? 아직 갖고 계시네요. 상승합니다. 아까 하락했었죠. 그죠? 왜냐면은 투자를 안 한 상태에서 가격만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죠? 자, 할게요. 자, 1억에서요. 가격을 떨어뜨려 버려요. 1억에서 2천까지 떨어뜨린다는 거죠. 그죠? 그럼 2천만 원에 2천은 100%까지 기대 수익이 상승한다는 얘기예요. 출제원이 이걸 내요. 그죠? 그래서 기대 수익률은 점점 우리가 하락을 해서 상승을 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대와 요구가 같을 때까지 가죠. 그죠? 그럼 여러분이 우리 출제원이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이 어디가 틀릴 걸 아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1번하고 2번하고 3번하고 4번하고 5번 중에서는 분명히 4번이 틀릴 거라는 걸 알아요. 그죠? 여기에 포커스를 냅니다. 그죠? 그러면 자 야매가 있는데 야매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빨리 맞히는 방법인데 고개를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다 잊어먹으세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나중에는 그냥입니까? 같아집니까? 같아지죠. 그죠? 그 원리는 지금은 얘가 높죠. 그럼 어떻게 해야 나중에 같아지겠어요? 하락해야지 같아지거든요. 좀 단순해졌죠. 좀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지금. 이해하셨습니까? 아니 아까 이해를 했었고 느낌 오셨습니까? 자 지금은 작죠. 근데 어떻게 해야 얘가 나중에 같아질까요? 상승해야 되는 거죠. 맞나요? 그 기대 수익은 중간에 반대로 움직여서 같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 아시겠죠, 그죠? 펜 들어보세요. 자 양가로 1번에 보시면 기대가 이거보다 큽니다. 그럼 당연히 많은 투자자들은 투자를 하려고 하시고 투자 수요도 늘어나는데 가격이 상승해요. 그죠? 그럼 얘기해 보세요. 반대로 기대 수익률은 점차 상승한다, 하락한다. 얘가 시험에 나옵니다. 나중에 같아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대 수익률이 요거보다 작으면 투자하지 않습니다. 수요가 감소합니다. 가격이 떨어집니다. 반대로 기대 수익률은 감소합니까? 증가합니까? 얘가 나온다는 거죠. 체크하세요. 같아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 주에 여러분이 오셔서 프린팅을 풀어보세요.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넘겨보시면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로 가겠습니다.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 자, 여러분들이 지금 임대 사업을 하려고 어떤 건물을 알아봤습니다. 이 가라는 물건을 지금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시세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죠? 그럼 시세를 알아봤더니 이게 20억을 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지금 20억을 이걸 사야 돼요. 그죠? 20억에 대한 시세를 시장 가치라고 합니다. 무슨 가치라고 한다? 시장 가치. 그럼 시장 가치라는 것은 내가 이것을 살려는 것은 객관적 가치로 다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자 얘기해 보세요. 그럼 나는 이 건물을 살려면 얼마의 지금 돈이 있어야 되나요? 20억 있어야 되겠죠. 맞나요? 자, 근데 거기에 투자 가치가 있니?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시장 가치보다 투자 가치가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할게요. 내 이 건물 살려면 얼마가 필요해요? 20억. 그럼 20억보다 가치가 없어야 돼? 가치가 더 있어야 돼? 있어야 투자한다는 얘기죠. 느낌이 오셨어요? 투자 가치는 주관적이라는 얘기예요. 개인마다 틀립니다. 주관적. 근데 이게 약간 좀 어려운데 투자 가치를 보시면 그 중간에 박스가 하나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매년 일정한 순수익이 영구히 나오는 경우에 투자 가치라고 되어 있죠. 그죠? 찾았나요? 순영업 소득이 순수익입니다. 예상 순수익. 그래서 예상 순수익을 올려서 순수익을 올리고 그다음 밑에는 요구 수익률을 다 넣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자 요구 수익률이라는 건 나중에 제가 앞쪽에서 다시 한번 제가 올 텐데요. 이건 어떻게 구성이 됐냐면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이에요.
자, 무위험률이라는 건 이따 앞쪽에서 배우실 텐데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기예금 이자는 위험하진 않죠, 그죠? 그래서 연 2% 줍니다. 자, 근데 그냥입니까? 시간은 기다려야 됩니까? 기다려야 되죠. 그래서 시간의 대가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예치시키게 되면 1년 만기, 2년 만기 그런 거 들어보셨죠, 그죠? 시간의 대가인데, 자, 부동산은 안 위험해요. 은행 이자보다 더 위험해요. 2% 받아야 돼요. 더 받아야 돼요. 더 받아야 되죠. 그래서 위험의 대가입니다. 2%를 더 원하는 거죠. 그 위험이 클수록 요구하는 것도 커져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3층 닦는 유리창 닦는 아저씨가 63빌딩 닦으라 그래요. 그죠? 그럼 그냥입니까? 더 달라고 합니까? 더 달라고 하죠. 왜 더 달라고 하세요? 위험하니까 요구하는 게 더 커진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은행이자는 개인마다 다 똑같은데 다 틀린 거는 할증률이 다 다릅니다. 주관적인. 그죠? 그러면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요구 수준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동영상 들으신 분과 강의 들으신 분들이 원하는 요구 수준이 다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그래서 그냥 여기 앉아 계신 여성분들한테 얘기하는데 남자는 빼짝 마른 게 나요. 그래도 배가 좀 나온 게 나요. 배가 나온 게 낫죠. 감사합니다. 그죠? 네. 저보고 난이 싫어 그럴 수도 있죠. 그죠? 그럼 저는 택택되고 택택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요구 수준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운 걸 하겠는데 내가 지금 20억을 낸다는 것은 미래냅니까? 지금 현재 지출을 합니까? 대답하셔야 돼요. 미래입니까? 현재입니까? 현재죠. 그죠? 현재 가치. 근데 수익은 현재 생겨요? 장래 생겨요? 장래. 미래 생기죠. 그죠? 그러면 미래의 가치, 아까 제가 현재는 확실하고 미래는 불확실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미래는 그냥입니까? 위험이 따릅니까? 그죠? 그 위험이 클수록 더 요구 수준을 올리겠죠. 그죠? 근데 이제 뭘 원하냐면 미래 가치를 이렇게 나눈 것을 여러분들 왜 어음을 할인한다는 얘기 들어오셨나요? 그죠? 할인율이에요. 무슨 율이다? 할인율. 그러니까 할인율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뭐 깎아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하펜 시간 가치가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100만 원을 지금 드릴까요? 물건 사서 아니면 어음을 3개월짜리 어음 끊어줄까요? 그러면 그냥입니까? 지금 100만 원 달라고 합니까? 그렇죠. 그렇죠? 3개월에 100만 원은 그냥이에요. 미래 가치예요.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불확실하죠. 그럼 그냥 해야 돼요. 그걸 할인하러 가야 돼요. 그 어음이 위험할수록 할인율을 더 높인다는 얘기예요.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할게요. 이걸 선택하려면 무슨 가치가 더 커야지만 이걸 선택합니까? 투자 가치죠. 이것만 좀 정확하게 아세요. 무슨 가치가? 투자 가치. 그러면 투자 가치가 무슨 가치보다 커야 돼요? 시장 가치. 그럼 시장 가치보다 커야 저걸 기각합니까? 요 물건을 선택합니까? 선택하죠. 근데 만약에 투자 가치보다 시장 가치가 더 커요. 선택합니까? 기각합니까? 기각하는 거예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게 또 집에 가면 생각이 안 납니다. 야매로 가는데 허경영이라는 사람 들어보셨나요? 옛날에 지금은 잘 안 나오는데 옛날에 화성인 바이러스라는 그 케이블 방송에서 진짜 이건 실화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앞에 V걸이 있는데 V걸을 여성한테 내가 이제 어떤 걸 이제 보이냐면 여성분들이 속옷을 어떤 걸 입었는지 난 투시가 된대. 따라보세요. 투시. 이런 데 자신이 초라합니다. 무슨 시? 투시. 무슨 가치가 무슨 가치보다 커야 돼요.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이해 가시겠어요? 펜 들어보세요. 투자 가치입니다. 투자 가치는 자 기대되는 미래 편익을 특정한 투자에 주는 현재 가치로 할인합니다. 그럼 투자 가치는 대상부동산에 투자할 경우 투자가 부여된 객관적이에요, 주관적 가치요. 주관적 박스. 자, 여러분 위험이 크면 자 보세요. 절 보세요. 여러분 아까 63빌딩 닦으라는 아저씨 그냥입니까? 더 요구합니까? 그럼 위험이 클수록 그냥입니까? 요구 수준도 커집니까? 커지죠. 요거 이해 가시겠어요? 근데 여기서 요구 수준은 할인율을 얘기합니다. 무슨 율? 그 위험할수록 그냥입니까? 할인율을 높입니까? 가치는요? 떨어지겠죠. 그래서 요구 수익률을 커지게 되면 가치가 하락된다는 겁니다. 그때 요구 수익률이 바로 할인율이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찾았죠? 시장 가치입니다. 시장 가치는 주관적 가치예요, 객관적 가치예요.
객관적 가치. 자, 여러분들 아까 허경영 씨가 뭐 하고 다닌다고? 투시라고 했었나요? 무슨 가치가 무슨 가치보다 커야 돼요.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 그거나 같은 데 투자하고 자금은 투자하지 않는다. 이해하셨죠?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지금 제가 눈물이 날 정도로 잘 따라오십니다. 자, 갑니다. 그럼 아까 잠깐 여러분들이 죄송하지만 페이지 353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353페이지로 가시면 자, 이제 요구 수익률이라는 걸 이해하실 겁니다. 자, 요구 수익률에 보시면 거기 아까 35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박스 하나 있죠. 그죠? 자,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잘 이렇게 봅니다. 자, 좀 도와드릴게요. 먼저 갑니다. 저 보세요. 자, 여러분 봐봐. 은행은요, 부동산과 은행을 봤을 때 은행은요, 만약에 2% 준다고 하면요, 1년 있다 2%안 줍니까? 반드시 줍니까? 주죠. 불확실해요? 확실해요? 확실한데 부동산은 확실합니까? 아직은 불확실합니까? 불확실해요. 위험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2% 나와야 돼요? 부동산은 더 나와줘야 돼요. 그죠? 그냥입니까? 더 요구합니까? 그러면 무위험률에다가 이걸 더해서 따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죠? 근데 무위험률이라는 것은 투자자와는 상관없고 경제 상황과 관련되고요. 할증률이 투자에 따라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가볼게요. 동그라미 2번. 자, 갑니다. 자, 하나는 시간에 대한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요거는 시간이 지나야지만 대가를 치른다는 겁니다. 아까 요거 순위 기회비용이었죠. 그래서 기회비용이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성격을 갖고 있어요. 시간에 대한 비용이고 무위험 이자율이에요. 자, 어떻습니까? 하나는 요거는 그냥입니까? 위험에 대한 대가죠. 그래서 위험에 대한 보상이다. 이렇게 위험 할증률이다 이렇게 보시고 피셔 방식 형식을 이해서 밑에 가시면 여러분 예상 인플레이션율도 플러스가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예상 인플레도 더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예상 인플레율도 더해서 얘가 2%면 6%를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얘기한 학자가 맨 밑에 가시면 여러분 6번에 피쇼 효과라고 되어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럼 피쇼 효과는 피셔라는 예일대학 경제학자가 1930년대 미국에 대공황이 발생하니까 인플레가 아주 심해집니다. 투자는 장기 투자했을 때 인플레도 고려하자는 거예요. 353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피쇼 효과는 어때요? 이 투자를 할 때 인플레까지 고려해서 가산하자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인플레까지 더하고 또 하나 3번 갑니다. 위에 니은에 가시면 결국 무위험률은 이자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금 시장의 동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줄 쳐보세요. 일반 경제 상황과 관련이 돼요. 이 투자자와는 상관없죠. 그래서 우리가 정책 금리에 따라서 변할 수 있고요. 근데 위험 할증률은 밑에 가시면 투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그 보상 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요구 수익률이 주관적이라는 게 이 할증률이 바뀌어서 그래요. 그래서 요구 수익률도 투자마다 달라질 수 있고요. 자, 동그라미 5번에다가 체크해 보세요. 무위험률과 위험 할증이 커지면 요구수율도 높아진다고 되어 있죠. 그죠? 요게 시험 문제 나왔었는데 자, 이럼 보세요. 은행 이자도 나중에 안 바뀝니까? 상승할 수도 있습니까? 상승하면 얘도 상승한다는 게 26개 때 나왔어요. 나중에 풀어보시고요. 프린트. 그럼 할증률도 그럼 얘도 커지는 거죠. 왜 그럴까요? 얘를 더한 거니까 얘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것이 높아지면 기회비용이 커지니까 투자할 가능성은 좀 낮아지겠죠. 할인율이 커지니까. 투자의 요구 수익률이 충족돼야 돼. 투자는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요거가 이제 끝나면 제가 385페이지로 좀 유도해 볼게요. 385로 가보세요. 397로 가시면 397입니다. 가시면 거기 보시면 투자의 위험의 처리의 관리 방법 기법이 있죠, 그죠? 여기다 별표를 2개 쳐놓으세요, 2개. 자, 지금 먼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면 지금 했던 게 바로 양가로 3번입니다. 양가로 3번에 보시면 위험 조정 할인율 적용 방법이라는 게 있나요? 찾았습니까? 397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자, 할게요. 그럼 양가로 3번에 위험 조정 할인율 적용한다는 건 뭐냐면 자, 지금 봐봐요. 무위험률에다가 위험 할증률을 더한 게 위험 조정률이에요. 그죠? 자, 그럼 이게 그냥입니까? 할인율이 됩니까? 할인율이 되죠. 그죠? 그래서 위험을 조정한다는 얘기예요. 위험 조정 할인율.
자, 은행이자는 투자자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경제 상황과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2%는 투자자마다 또 일정 시점에 똑같아요. 근데 다른 거는 할증률이 달라요. 할증률이.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러면 위험 조정 할인율이라는 것은 자, 요거 이따 다시 할 텐데 자, 위험할수록 자, 이따가 나중에 이제 기출 문제 풀고 있는데 위험할수록 자, 봐봐요. 아까 위험하면 63빌딩 아저씨는 그냥입니까? 더 유고합니까? 요구하죠. 그죠? 위험할수록 높은 할인율을 적용시켜요. 그럼 어떻습니까? 요구 수익률을 좀 더 상향 조정한다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자, 가볼게요. 갑니다. 자, 위험 조정 할인율 적용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얘는 자, 두 번째 갑니다. 투자의 위험이 커지면 요구 수익률도 낮아집니까? 높아집니까? 높아져서 할인율을 높여요. 할인이 높다는 것은 이 할인이 커지니까 가치는 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위험 조정 할인율은 위험이 높거나 큰 투자일수록 자, 요거 동그라미. 낮은 할인율이 아니라 높은 할인율이라는 게 중요해요. 높은 에다 동그라미. 높은 할인율을 적용시킵니다. 요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높은이라는 거. 위험이 낮으면 투자일수록 낮은 할인율을 적용하죠. 자, 그러면 요거 체크. 위험이 높으면 할인율도 상향 조정. 요거 순위 상향 조정한다는 것도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죠? 이렇게 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397페이지 위험 조정 할인율을 배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대학교 교과서에는 우리가 어떻게 됐냐면 자, 지금부터 이제 나눠 드리는데 위험의 관리 방법과 위험의 처리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러면 자, 만약에 위험의 관리 방법은 이 저자분이 이제 해 놓으신 게 지금 어떻게 돼요? 그냥 관리랑 처리랑 묶어놔서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세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관리 방법은 위험의 회피가 있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위험의 전가만 넣어놨더라고요. 위험의 전가. 그래서 위험의 전가. 그다음에 위험의 통제라는 게 있습니다. 통제.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서 자, 요게 이제 연결되면서 자, 위험의 처리 방법이 여기에 이제 들어갑니다. 처리 방법이 이 관리 방법에 이제 소속이 되는데 위험의 처리 방법입니다. 첫 번째 나온 게 뭐냐면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이라고 돼 있죠. 그죠? 여기 첫 번째 위험 처리 방법이에요. 자, 밑줄 쳐보세요.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 그 옆에다가 위험의 회피라고 적어놓으세요. 이건 위험의 회피입니다.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을 위험의 회피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 자, 위험한 거는 다 회피하겠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위험한 거는 투자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투자하는 건 무위험일밖에 없어요. 그럼 은행에다만 투자하겠다는 건 뭐냐면 아예 부동산에 투자를 기각하고 은행에만 가겠다는 거죠. 진정한 의미의 투자를 볼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자,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 옆에다 위험의 회피라고 적어놨나요? 자, 시키는 대로 해놨나요? 자, 그러면은 자, 얘는 가볼게요. 두 번째, 가장 안전한 것만 투자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나 정기예금에 투자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 투자에 수반되는 모든 위험을 배제하고 얻을 수 있는 건 무위험일밖에 없죠. 그럼 시험 문제 뭐가 나왔었냐면 잠깐 넘기시면 위험의 전가와 얘를 바꿔 나왔거든요. 넘겨보세요. 위험의 전가라는 게 있습니다. 위험의 전가. 자, 위험의 전가는 자, 우리가 여러분들 만약에 인플레가 발생을 했어요. 그럼 물가가 상승합니다. 그럼 화폐 가치가 떨어져요. 자, 그러면 자, 임대인은 임대료를 올려버립니다. 화폐 가치를 떨어지니까. 그럼 임대료 올린 거는 임차인한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거를 우리가 위험의 회피가 아니라 위험의 전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가는 자기가 안고 있는 이 위험을 타인에게 이전시키는 게 전가예요. 그래서 투자 위험을 받고자 하는 주체가 기꺼이 그를 이사를 있으면서 넘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밑에 1, 2번을 이제 한번 보시는데 자, 1, 2번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보험에 가입하면요. 보험회사가 나중에 책임을 지죠. 그래서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위험의 전가라고 볼 수 있고 특히
아까 얘기했지만 물가가 상승하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임대인이 임대료 가치가 떨어져요. 그러면 임차인한테 임대를 올릴 수밖에 없죠. 그걸 위험의 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기출 문제를 풀면 어떻게 나왔었냐면 위험을 투자를 제외시키는 것은 위험의 전가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틀렸습니다. 위험의 전가가 아니라 위험의 회피예요. 그죠? 그래서 출제원은 회피와 전가를 바꿔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죠? 꼭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 페이지 가시면 다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따라하십니다. 위험을 투자를 제외시키는 건 전가입니까? 회피입니까? 회피죠. 전가가 아니죠. 그죠?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 페이지에서부터 나와 있는 보수적 위험 조정 할인율 민감도 분석을 다 묶어보세요. 다 묶으셔서 위험의 통제라고 적어놓으세요. 위험의 통제. 그래서 양가로 2번, 그다음에 양가로 3번, 양가로 4번이 다 위험의 통제입니다. 위험의 통제. 그래서 위험을 통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수적도 위험의 통제인데요. 자, 보수적은 좀 비관적입니다. 비관적이어서 자, 이 대안을 좀 안 좋게 봐요. 그럼 얘는 무조건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서 야, 이거는 이제 내가 투자하면 안 되겠다. 큰일 났다 이거는. 그럼 이거는 수익은 무조건 낮을 거고 비용은 무조건 높을 거라는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반대되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 시험 문제 뭐 나왔냐면 보수적은 기대 수익률을 하향 조정시킨다고 나왔어요. 이게 키입니다. 이게 보수적 예측이에요. 들어가 볼게요. 자, 보수적은 자 기대 수익을 가능한 높게 낮게라는 게 시험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파란 색깔 밑에서 두 번째 보수적 예측은 기대 수익을 상향 조정시켜요, 하향 조정시켜요. 하향이죠. 밑에 비용을 위험을 상향 조정시킨다는 거, 위험을 높인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잡으시고요. 그다음에 위험 조정 할인율은 아까 이것도 위험의 통제인데 위험 조정 할인율은 자 위험이 클수록 아까 제가 높은 할인율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죠? 높은 할인율. 그럼 요구 수익률도 높입니다. 요구 수익률은 상향 조정한다 그래야 돼요. 하향 조정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얘와 얘를 바꿔낼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자, 요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분위기상 굉장히 안 좋은데 잘 나오세요. 내가 낸 거는 미래입니까? 현재입니까? 현재고 미래는 현재입니까? 자, 수익은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미래죠.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그냥입니까? 위험이 따집니까? 그 위험이 따를수록 그냥입니까? 더 요구합니까? 자, 여기서 요구 수익률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냥 수익이 아니라 이 요구 수익률 할인율을 얘기합니다. 무슨 예를 얘기한다? 할인율이에요. 그래서 이걸 잠시 더 제가 여러분한테 머릿속에 숙지시키는 거예요. 맞나요? 자, 할인율이 커지면 그냥입니까? 가치는 떨어집니까? 떨어지죠. 그러면은 이 위험할수록 높은 할인율이라는 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맞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요구 수익률 할인율을 낮춥니까? 높입니까? 높인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민감도 분석에다 별표를 하나 쳐놓으세요. 민감도 분석이 이제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민감도 분석은 이제 제가 또 학회에 논문을 제출하다 보면 민감도를 굉장히 출제원들이 참 좋아하는 내용이에요. 그 민감도 분석이 아직까지는 이게 그냥 정의만 나왔지 위험의 통제라는 자체를 안 나왔어요. 이것도 위험의 통제라고 적어놓으세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 탄력성이라는 거 배우셨죠, 그죠? 탄력성은 자극에 대한 반응입니다. 자극을 줘서 반응을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극을 줘서 반응이 너무 많다면 이건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향을 주는 변수가 독립 변수고 영향을 받는 변수가 종속 변수입니다. 그래서 투입 요소를 찔러봐요. 산출 결과를 봅니다. 자극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AD안을 찔렀을 때 세금이 1% 올라갈 수도 있고 영업 경비가 1%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산출 결과는 수익률의 변동입니다. 아까 기대 수익률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내부 수익률, 기대 수익률의
변동을 얘기를 해요. 수익률이 높다 낮다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려가는 게 얼마만큼 변동폭이 크냐를 본 겁니다. 그럼 세금은 30%가 하락을 하는데 영업경비는 1%밖에 하락을 안 한다면 당연히 세금이 더 민감도가 크다는 건 더 위험한 요소예요. 그죠? 그러면 그러한 위험 요인을 민감도가 클수록 더 위험합니다. 그럼 더 위험하는 요인을 미리 투자하기 전에 알아서 통제를 하자는 얘기예요. 손실을.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업무 시험지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좀 재밌게 또 하려기 위해서 만약에 그래서 요 요인들은 이제 집중 관리에 들어가야 돼요. 집중 통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만약에 여기서 특강을 하는데 꽉 찼어요. 여기 인원이 꽉 차갖고 이제 이 수업 시간에 어떤 분이 하품을 하다가 옆 사람과 앞 사람을 칩니다. 자극이죠, 그죠?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이제 수업 시간에 소리 지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옆 사람 딱 쳤는데 옆 사람은 가만히 있어요. 민감도가 작죠. 수업이 지장이 없는데 앞 사람은 무슨 원한 관계가 있나 봐요. 왜 그래요? 우리 소리를 지릅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위험하죠. 그럼 가만히 있어야 돼. 데리고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되죠. 그럼 그냥입니까? 집중 관리에 들어가야 됩니까? 관리에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민감도가 클수록 더 위험하니까 집중적으로 통제를 하자는 거예요. 그죠? 들어가 볼게요. 민감도 분석합니다. 투자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파악합니다. 그 위험 요소가 변동이 투자 수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해요. 그래서 제가 이 투자 수익이 종속 변수고 영향을 주는 것이 독립 변수입니다. 그래서 위험 요소에 해당하는 독립 변수의 변동이 투자 수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따르는 거죠. 자, 그럼 3번 별표. 가장 민감한 영향 요소가 무엇인지. 자, 아까 제가 왜 그래요 할수록 더 위험하죠. 세금이 더 민감도가 컸죠, 그죠? 더 크니까. 그럼 그냥요 집중 관리 들어가야 돼요. 관리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대상 파악의 그 위험을 자 밑줄 쳐보세요. 위험을 적절하게 통제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는 위험 통제라는 게 시험 문제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수익의 예상 범위를 예측하는데 좀 도움이 된다는 거죠. 만약에 시험 문제 민감도 분석이 위험의 전가다 회피다 하면 안 됩니다. 얘는 위험의 통제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들어가 볼게요. 들어갑니다. 자, 보세요. 자, 뭐 암만 어렵더라도 야매는 가져가세요. 아까 허경이 뭐라고 하죠? 투시라고 하나요? 무슨 가치가 무슨 가치보다 큽니까?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크다는 거 꼭 숙지를 하시고요. 내가 이 투자하려면 20억이 필요합니다. 얼마가 필요하다고요? 자, 20억보다 가치가 낮아야 돼, 가치가 높아야 돼요. 당연히 투자 가치가 커야 됩니다. 20억이라는 자체는 내가 내기 때문에 내가 아는 시장 가치로서 객관적 가치입니다. 그죠? 투자 가치는 그냥입니까? 개인마다 틀립니까? 틀려요. 그래서 요구 수익률을 할인해요. 그죠? 자, 할인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어려울 겁니다. 동영상 들으신 분들도 내가 낸 건 현재 가치인데 수익은 미래입니다. 자, 내가 낸 현재는 확실하지만 수익은 불확실합니다. 그냥입니까? 위험이 따릅니까? 자, 아까 63 빌딩 아저씨 위험하니까 그냥입니까? 더 달라고 합니까? 더 달라고 하죠. 그럼 나는 은행 이자보다는 더 나와야 되는 거죠. 맞나요? 자,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할인합니다. 자, 왜냐하면 위험하면 위험할수록 그냥입니까? 여러분들 위험도가 큽니까? 투자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안 와서 그 가치를 깎아버린다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위험할수록 낮은 할인율, 높은 할인율. 그죠? 요구 수익률도 높인다는 거죠. 이 요구 수익률을 수익률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할인율로 보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할인을 해서 본다는 거죠. 그러면 시험 문제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은 위험의 전가라고 나왔습니다. 위험의 전가입니까? 회피입니까? 회피입니다. 전가가 아닙니다. 그렇죠? 전가는 남한테 떠맡기는 임대료를 올렸을 때가 전가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대학교 교과서는 위험의 통제는 이 세 가지가 위험의 통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보수적은 비관적입니다. 수익을 높게 잡아요, 수익을 낮게 잡아요. 낮게 잡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을 하향 조정한다는 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근데 얘와 반대가 위험 조정입니다. 위험 조정은요, 위험할수록 높은 할인율을 적용시켜서 요것을 상향 조정시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가지 꼭 기억하시고요. 자, 민감도 분석 잘 나옵니다. 자, 민감도 분석은 위험의 회피입니까? 전가입니까? 위험의 통제입니까? 통제예요. 그래서 이 독립 변수에 대한 투입 요소를 넣어서 산출 결과에 대한 수익률의 변동을 봅니다. 수익률의 변동이라는 건 뭐냐면 수익이 높다 낮다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이 낮아졌다면 그 얼마만큼 낮아졌다. 30%냐 1%를 따지는 거죠. 근데 세금이 민감하다 보니까 30% 떨어졌다는 건 세금이 굉장히 민감한 요인이라는 작용한다는 거죠. 민감도가 클수록 더 위험합니다. 아까 수업 시간에 왜 그래요 하면 그냥입니까? 더 위험합니까? 그럼 가만히 있을 때 집중 관리에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요 요인을 미리 우리가 투자할 때 평가할 때 미리 알자는 거죠. 그래서 이 민감도 분석은요 아직까지 위험의 통제라는 자체가 시험 문제 안 나왔어요. 그래서 위험의 회피다, 전가다, 통제다. 통제라는 걸 꼭 가져가지고 민감도가 클수록 덜 위험한, 더 위험한, 더 위험한. 그러면 집중 관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걸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투시라는 것 자체만 염두에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동영상 들으신 분들도 이 자체가 여기가 파트가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할인이라는 뜻이 어려워요. 할인. 자, 할인을 깎아준다가 아니라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갖고 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미래를 현재로 갖고 와서 현재 가치와 비교했을 때 본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다시 갈게요. 내가 낸 건 현재는 불확실합니까? 내가 낸 건 확실합니까? 확실한데 미래 수익은 확실합니까? 아직은 불확실합니까? 자, 얘기하셔야 돼요.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불확실하죠? 그렇죠? 그냥요, 위험이 따라요. 자, 은행이자보다 그냥입니까? 부동산 더 위험합니까? 그럼 2%를 요구해요? 더 요구해요? 그죠? 맞나요? 그럼 그만큼 더 할인을 시켜서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무슨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할인이라는 단어가 어려워요. 할인. 여러분이 이제 가장 제가 15년 동안 강의해봐도 아니면 대학교에도 강의해도 할인이라는 자체를 미래 가치, 현재 가치로 바꾼다는 것을 굉장히 좀 어려워하십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다시 갑니다. 내가 낸 거는 현재죠. 불확실, 확실. 미래 수익은 뭐가 따라요? 그 위험이 따르면 위험이 많으면 여러분 투자하시겠어요? 투자 안 하시겠어요? 그죠? 그럼 위험이 많은 만큼 할인을 더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그래서 정리를 해주세요. 무슨 말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